안녕하세요. 나무아트입니다. 오늘은 저희에게 많이 질문 주셨던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발달장애인 집단미술치료를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희 사실 집단미술치료를 진행하다 보면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첫 시간일 것 같아요. 특히 발달장애인 집단에서는 서로 다른 기능들과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감이 안 잡힌다라고 할까요? 어떻게 시작할까를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자필 스펙트럼이나 지적장애인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그때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자료 정말 필요했다, 감사하다 이런 피드백들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회기에 어떤 수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제공받은 기관의 무슨 인원수라든지 어떤 장애를 가졌는지 프로그램 목표는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메모하곤 하는데 이게 또 막상 실제로 현장에 가면 또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를 때가 있어서 아마도 선생님들이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청년기 발달장애인 집단이랑 성인기 발달장애인 집단을 이제 맡았던 적이 있었는데 전화로만 이제 들었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걸 듣고 머리로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제 막상 가보니까 성인 발달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보다 참여도가 낮고 상도 행동이 심하다거나 어떤 돌발 행동이 심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수업이 많이 끊기는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머릿속으로 구상했던 거를 완전 바꿨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이 저한테는 첫 회기에는 내가 하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수업 이런 게 아니라 집단 파악을 해야겠다라는 게 제가 좀 저만의 룰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이 있는데 선생님은 준비한 재료를 거의 사용을 못하고 그냥 오셨던 경험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그때 제가 이제 발달장애 친구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었는데 전화를 받을 때는 선생님이 여러 장애분이 함께 복합적으로 섞여져 있는 그 집단이고 아이들이 기능이 다 너무 제각기라서 본인이 이제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서 그냥 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기능이 편차가 굉장히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준비를 해가서 막 혹시 모르니까 재료를 막 이것저것 엄청 많이 가져간 거예요. 혹시 막 이것도 혹시도 이거 막 혹시도 이렇게 막 준비해 갔는데 어떤 친구는 이제 보자마자 자리를 이제 박차고 나간다던가 외부 사람이 오는 것이 되게 어려웠는지 갑자기 이제 아이가 울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서 사실 재료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결국은 도화지하고 색연필만 사용해서 아이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기능 수준을 조금 파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오면서 이제 마음이 너무 헛헛한 거예요. 그때 아마 플랜 B가 없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힘들었던 점이 있었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이제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런 게 저도 좀 느껴지는데 저도 첫 회기에는 내가 준비한 거 100%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참여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막 이거를 안 해도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첫 회기에는 집단의 어떤 파악 이런 집단의 또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첫 시간에 필요한 건 집단 파악과 플랜 B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이 궁금하신 건 그래서 첫 회기 때 어떤 수업을 준비를 하면 좋으냐 이런 거일 것 같은데요. 저희 나무아트 교육연구소에서도 아동미술 지도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과정을. 거기에 그 아동미술 발달 단계를 전달을 해드리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 이 내담자가 지금 연령은 17살이지만 어떤 미술 발달적으로는 한 도식기 정도, 전도식기 정도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거든요. 저희한테 제일 많이 문의 주셨던 게 얘가 17살, 25살인데 5살 아이들이 얘기할 법한 공룡,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신체 나이나 연령은 그렇게 보이지만 그 얘의 발달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 그게 제일 먼저일 것 같고 그거를 자유그림으로 저는 파악을 먼저 하고요. 그 참여자가 기능이 낮거나 높거나 이렇게 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한 집단이어도 완성을 했다라는 경험을 하게끔 해요. 왜냐면 이게 어렵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게 인식이 돼야 그 다음에도 저와 라포 형성을 쌓으면서 회계를 계속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실제로 보여드릴 건 요건데 이런 벌룬 이런 거 많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 얼굴을 그려보고 근데 기능이 좋으신 분들은 눈, 코, 입, 머리 이렇게
꾸미실 수 있어요. 여기 몸통까지.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은 뭐 눈 스티커를 제공해드린다든지 색종이를 제공해서 머리카락을 표현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바람을 불면 얘가 빵빵해지거든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이거 내가 완성했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서 그렇게 첫 해기에는 무엇을 많이 하지 않아도 완성을 했다라는 경험 주는 거 저는 그걸 포인트로 삼고 있어요. 저는 그 카페 에바알머슨을 초기 프로그램으로 많이 쓰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일단 기본적으로 인쇄가 되어 있는 얼굴 부분에 그 스티커만 붙일 수 있게 예를 들면 단순 작업을 하는 부분이어서 그보다 조금 더 그릴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색종이를 더 붙인다든가, 뭐 꽃을 더 그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추가 작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를 좀 조정하기가 쉬워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조금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주 사용하는 게 꽃무드 등 만드는 건데 이건 이제 재료비가 좀 사실 들어요. 이 통을 사야 돼서 통도 사야 되고 전구도 사야 되지만 기능적으로 이제 스티커만 붙이고 그 다음에 전구를 켜고 끄고 정도만 알면 재미나게 수업을 할 수 있는데 등등을 끄고 켜는 거를 이제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끄고 켜고 끄고 이런 단점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빛이 나는 부분 그래서 달라지는 어떤 스티커에 겹쳐지는 무늬 같은 것들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감각적인 것들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수업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들이 다 네이버 카페에 뭐 재료 정보라던가 예시작이라던가 도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서태기의 어떤 실패담을 얘기하면서 플랜 B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플랜 B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워크지를 준비해 가는 건데 사실 저는 거의 모든 회기마다 워크지를 준비해 가는 편이에요. 뭐 글자를 쓸 수 있으면 보통 글을 쓰긴 하는데 워크지를 따로 그 기관에 맞는 걸 준비해 가긴 하는데 손도장 찍기 같은 것들을 하나 준비해 간다든가 그 다음에 따라 그리기 소위 말하는 이제 컬러링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데 저희 카페에 저희가 그 컬러링 도안을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뭐 기본 도형을 따라 그린다든지 그다음에 동물, 과일, 야채 이런 것들을 올려놓은 컬러링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트를 끌고 다니는데 저는 준비를 많이 해가는 편이에요. 선생님도 많이 준비해 가시죠? 선생님도 카트? 네, 지금 이렇게 양쪽에 저희 카트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짐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어쨌든 우리가 의뢰를 받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의뢰를 받은 시간을 충실히 행하려고 하면 조금 준비가 있어야 돼서 항상 플랜 B도 준비해 가다 보니까 항상 카트가 무겁습니다. 저희가 첫 회기에 어떤 수업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뭘 좀 주의하면 생각해보면 좋을지, 그리고 플랜 B로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좀 최대한 쉽게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외에도 가끔 이렇게 댓글이나 이런 걸 달아주시면 저희도 어떤 걸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댓글로 활발하게 좀 소통을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는 만드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겠죠? 결국 1에서 2회기 정도 초기에는 전체 프로그램의 어떤 토대가 되는 시기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초기에 어떤 이런 신뢰가 잘 형성되면 아이들하고 좀 더 깊이 있는 표현도 하게 되고 발달재활 친구들이라고 해서 모든 다 표현이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표현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뢰감이 잘 쌓으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치료의 개입도 좋아지고 아이들의 표현도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가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기관에서 원하는 목표라던가 어떤 프로그램의 방향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